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 혹은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부처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 더 강경합니다. 이번에는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오늘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폭도 무법지대일 거고 학폭도 학교 현장이 무법지대일 텐데 이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고 방치된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뜻은 비정상의 무법지대인 이런 분야들의 정상화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장관 목소리는 좀 차분했는데 오늘 썼던 발언들이 꽤 건설노조를 향한 칼날 같은 말이었어요. 건설노조는 경제 기생하는 독이다. 현장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보신 것처럼 조폭과 학폭과 건설 현장 노조가 대표적인 무법지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저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건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 노조가 굉장히 정치화됐고 기득권화됐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그 수뇌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전혀 상관도 없는 건설 노조가 동조 파업하겠다고 나섰었거든요. 예. 이게 조합원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조폭, 학폭 이거와 함께 또 다른 이제 그 기득권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이익은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세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사기업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투명성은 국가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문제 없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원래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구조 이걸 막고 자기들에게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중개 앱이나 인력사무소 통해 가지고 진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가입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라는 구조. 이거는 반드시 또 혁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발언만 해도 경제 기생하는 독이다 건설노조. 조폭 학폭화도 좀 비유한 원 장관인데 사실 원희룡 장관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최근에 한동훈 장관과 비슷하게 꽤 관명한 표현을 즐겨 써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다 주장을 하잖아요. 과연 그러냐? 자, 그럼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쓰셨던데 요새 윤석열 정부의 장관 하면 한동훈 장관만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경이 좀 쓰이셨나.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모욕 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뭐 일부 오늘 얘기 나온 국민의힘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동훈 장관과 원 장관이 안타깝지만 잠도 안 자고 일하셔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원칙 대응, 뭐 통계 조작은 혹시 이따 통계 조작 얘기도 하겠지만 국정농단이다. 원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현정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토부 관련된 사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법치와 관련돼서 노동개혁 관련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뭐 그 지금 원희룡 장관의 발언의 내용 등등을 보면 결국은 장관으로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이 18명의 장관인가요? 장관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소신과 뚜렷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스타 장관이 없다 뭐 이런 비판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장관들요 꽤 힘이 많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만 하더라도요 산하 공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통령 지시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자신의 소신과 대통령의 어떤 관점들을 나름대로 풀어나가고 있다.
결국 이런 결과로 국민들이 만약에 이 평가를 한다면 또 정책인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뭐 아마 고려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든 제 할 일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더 주목받는 거 아니냐. 뭐 의원님 이런 취재 논평인데 그 최진봉 교수님 그럼에도 앞서 화면에 봤지만 고민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 의식해서 더 강경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을 했는데 최 교수님도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의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뒷부분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은데 예. 정치인 출신 장관이시잖아요. 그럼 원 언젠가는- 장관은, 예. 그렇죠. 그러면 언젠간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대선에 예비 후보로 나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지지층이 특히 지지층 입장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활동 내용들이 있는 것이 본인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장관하고 끝나고 그만 뭐 정치를 할 뿐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큰 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장관을 하면서 뭔가 정말 그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층에 각인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내는 것은 본인의 정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만 이제 지지층에 좀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는 앞으로 더 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 했던 말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인 행보는 정치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한동훈 장관 얘기는 빠짐없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더 흥미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고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 엄정대응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도 오늘 있었던 얘기 짧게만 해볼게요.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모초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가족들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여가부 장관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가닥을 잡은 겁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취지. 네. 그게 노동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뭔가 사회적 약자, 좀 이거를 좀 살피겠다.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야당으로부터 굉장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이 보듬는 듯한 저런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그런 비판에서 저는 약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본인의 어떤 영역, 공간 뭐 이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김건희 여사의 오늘 행보까지 아직 이 사진은 지난번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요. 아직 오늘 영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앞으로도 좀 사진이 공개되면 추후에 다시 만나볼 일이 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늘 한부모 가정 면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